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통증과 몸 상태를 인지하겠습니까? 아파서 머리를 감지도 못하고 팔을 들지 못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활 트레이너로서 자랑은 아니지만 실력이 부족했던 시절에 저는 모든 관절의 부상과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23살 축구 대회 중에 4번, 5번 허리 디스크 진단, 피트니스 대회 도중에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 그리고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 테니스 엘보, 족저근막염 등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좋은 갈림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재활 트레이너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새 11년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재활 트레이닝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상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실행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면접을 볼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디테일까지도요. 반면 문제를 해결한 척한 사람들은 한 단계까지는 설명을 해도 그 뒤부터는 막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처음 재활 트레이닝을 시작했던 시기가 생각났습니다. 제 인생의 첫 부상은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큰 힘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킬 때 발생하고, 만성은 비교적 적은 부하가 지속될 때 발생됩니다. 급성의 특징은 통증이 굉장히 크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러다 만성처럼 통증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만성의 특징은 통증은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이고 움직임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급성으로 변형됩니다. 저는 급성으로 통증이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병원을 가야 해서 차를 타야 하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차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병원을 계속해서 다녀도 제 몸에는 만성적인 불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통증이 깔끔하게 없어지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재활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재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모든 재활 트레이닝을 제 몸에 직접 트레이닝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재활 운동 도중에 통증이랄까? 그 불편함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통증을 참고 계속 재활 운동을 하면 통증이 사라질까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참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허리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재활 운동 중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유명하시지만 당시에는 맥길 박사님이 허리 통증으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분을 모르고는 척추 운동을 논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분의 관련 도서부터 운동법, 그리고 유명하다는 다른 서적들도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새롭게 공부한 어떤 재활 운동을 해도 통증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단 한 가지의 트레이닝, 호흡 트레이닝은 예외였습니다. 그때부터 왜 호흡 트레이닝은 통증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호흡 트레이닝만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활 트레이닝은 몸의 부하나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밴드나 덤벨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누워서도 가능했기에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하가 통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각각의 재활운동에서 보인 통증의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재활 운동을 했을 때에는 통증이 6, 그리고 B라는 운동을 했을 때는 통증이 2, C라는 운동을 했을 때는 통증이 3. 이것처럼 각 운동들마다 통증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호흡 이외에도 통증이 0인 재활 운동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의 여부는
부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왜 유명했던 재활 트레이닝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현재 많은 재활 트레이너들이 보고 공부하고 있는 유명한 책들과 주장들은 3, 40년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단순히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움직임과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 근력과 체력이 3, 40년 전 사람들과 현대인들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갈 때에도 회사를 갈 때에도 걷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일이 많았다면 요새는 손끝과 발끝만 움직이면 되는 아주 편안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몸이 약해진 현대인들에게는 그 시대의 재활운동마저도 강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현대인들에게 맞는 재활운동의 단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변화하고 또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 제 몸에 맞는, 즉 통증이 사라지는 첫 번째 재활 트레이닝 커리큘럼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흥분되었고 허리 통증이 있는 회원님이 등록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회원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허리 통증을 재활운동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커리큘럼을 보강하며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앞에 허리에 손을 얹고 굉장히 불편하게 걷고 계시는 분이 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분은 100%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파봤으니까 허리가 불편한 사람을 보면 바로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당시 3층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정형외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 그곳을 다니시던 허리디스크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분을 재활 트레이닝 시켜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센터 안으로 모셨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PT 금액은 전액 무료로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을 시작으로 허리 통증을 가진 10분의 환자분에게 제 수업을 무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기존의 수업에 10분이 더 생겼고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즘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트레이닝을 검증할 수 있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한 달 뒤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이제는 유료로 운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활 트레이너로서의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허리 디스크 회원님, 지체장애 상급이었던 발목 통증 회원님, 서울, 부산 등 유명한 모든 대학병원에서 수술 진단을 받으신 퇴행성 무릎 관절염 4기 회원님,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던 목디스크 회원님 등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분들도 재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의사나 병원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몸을 전적으로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땅 문서가 있다면 부동산에 그 서류와 도장을 모두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동산보다 훨씬 가치가 큰 여러분의 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 직접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11년 동안 파헤친 재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을 해결하기 전에 정확하게 통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증은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 어떤 신호냐 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 해당 근육을 그만 사용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허리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를 그만 사용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무직인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 목이 아픕니다. 목을 그만 사용하라는 신호입니다.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워서 핸드폰을 합니다. 손목과 팔꿈치가 아파옵니다. 손목과 팔꿈치를 그만 사용하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은 신호이고 신호가 오면 해당 부위의 근육을 그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못 듣고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못 들었나?
하고 더 크게 부르겠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통증, 즉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급성 통증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랬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어깨 충돌 증후군 등으로 심하게 아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통증은 해당 근육을 그만 사용하라는 신호이고, 신호가 오면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휴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업무 중이라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뒤쪽에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관절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본인이 과거에 다쳤던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인데요.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오십견, 어깨 충돌 증후군,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 병명은 모두 다르지만 근본적인 핵심 원인과 해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근육의 과사용 때문인데요. 과하게 사용했다. 즉, 통증이 있는 부위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통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 근육을, 목이 아픈 분들은 목 근육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물이 없어서 슈퍼에서 물을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손에 6통씩 물을 들고 가다 보니까 팔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들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조금 다릅니다. 거북목을 예로 들자면 목이 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머리가 물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이 아프면 물통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목이 아프다고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목은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를 지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사용, 즉 관절 통증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목은 머리를 지지하고 어깨는 팔을 지지하고 허리와 골반은 전반적인 상하체를 지지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통증의 원인은 뭐다? 바로 근육의 과사용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워만 있으면 통증이 해결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근육이 과사용되는가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이 원고를 쓰면서도 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혼자 조금 웃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왜?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혼이 좀 많이 났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육이 왜 과사용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근육의 저사용 때문입니다. A라는 근육이 저사용되기 때문에 B라는 근육이 과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A와 B 두 명이서 이삿짐 센터를 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친구 A가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집에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B는 혼자서 A의 목까지 모든 이삿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B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명이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했으니 당연히 몸살이 났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근육의 저사용이 다른 근육들의 과사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트레이닝에서는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보상작용은 근육의 일부가 기능을 못하거나 없어졌을 때 나머지 근육들이 그 기능을 보충하거나 대신하는 것을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들이 저사용되었을까요? 바로 근육의 퇴화 때문입니다. 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잊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손끝과 발끝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움직임이 적어지고 운동도 하지 않으니 근육이 퇴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현장에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와서 목,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50세쯤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인데 요즘에는 20, 30대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병변이 되었습니다. 생활은 너무나도 편해지고 있는데 몸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사용할 일이 없는 근육은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니 근육이 퇴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퇴행성 병변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육의 퇴화 때문에, 즉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퇴화된 근육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사용하면 퇴화된 근육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근육의 과사용이다. 근육이 과사용되는 이유는 또 다른 근육의 저사용 때문이다. 근육이 저사용되는 원인은 근육의 퇴화 때문이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관절 통증의 원인은 근육의 퇴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좀 긴데 잠시 멈춰두고 물 한 잔 드셔도 되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몸에 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다른 공부는 20분 정도 지나잖아요. 저도 모르게 졸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소방공무원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도 좋아서 한 건 아니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기시험은 만점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필기시험만 잘 치면 되는데 뺨을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나가 보니 이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좋아하는 걸 반드시 찾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통증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관절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침 혹은 요새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약을 먹거나 파스를 바르거나 찜질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운동과 수술을 제외하고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센터에 무릎 관절염 4기 판정을 받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서울과 부산 유명한 대학병원은 모두 다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상담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는 무릎 통증을 낫게 해주는 것이라면 수술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원에서 연골이 다 닳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술만은 정말로 하기 싫어서 스테로이드 약까지 드시면서 통증을 버티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완쾌하셨고 이분의 짧은 영상을 마지막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방법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인 통증 완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운동은 통증이 영구적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 이외의 모든 치료를 A라고 하고 운동 치료를 B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A, 즉 주사나 약들은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내가 약을 받을 때에도 정해진 양만큼만 주고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수면제도 한 번 처방받을 때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을 못 자는 고통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내성부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비방법, 즉 재활 운동은 발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A라는 운동을 20번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육은 하루하루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되어 두 번째 시간에는 A라는 운동을 25번, B라는 운동을 10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A라는 운동을 30번, B라는 운동을 20번, C라는 운동을 10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가진 최대 장점입니다. 같은 안시간을 투자해도 주사나 약처럼 정해진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약물, 즉 A 방법의 통증 완화 방법은 문제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해결 방법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증의 원인은 근육의 퇴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방 앞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흘렸나 하고 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출근했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똑같은 자리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어디서 샜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사나 약 등으로 통증을 완화하려고 하는 방법에는 그 핵심 원인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바닥에 있는 물만 닦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천장에서 새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물이 고여 있으면 먼저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누수업체를 찾아서 천장에 있는 물이
다시 새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퇴화된 근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통증은 바닥에 고여있는 물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퇴화된 근육을 찾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각 통증별로 대표적으로 퇴화되어 있는 근육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코어와 엉덩이 근육, 목은 코어와 심부 경추 굴곡근, 어깨는 코어와 회전근개, 중하부 승모근, 정거근, 그리고 무릎은 코어와 발목 근육들입니다. 통증이 없는 분들, 즉 일반 트레이닝은 어떤 운동을 몇 번 하세요, 이렇게 정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을 잘못해도 통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활 트레이닝은 1, 2회의 잘못된 횟수와 방법들이 통증을 발생시키고 더 큰 통증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인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분의 수업을 프로그래밍 할 때 체크하는 항목들인데요. 이렇게 몸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달라져야 합니다. 한 번 통증이 발생하면 평생 그 통증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배우실 때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통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왔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직장인 분들은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누워만 있으면 통증이 해결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누워만 있으면 근육들이 더욱 퇴화되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 진행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네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진짜 저는 이 다리 때문에 정말 막 우울증 올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이제 7년 회사를 다니고 이 다리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래 제가 먼저 한 게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 엑스레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찍고 또 뭐라 그러지? MRI도 CT도 찍고 그런데 결론은 무릎이 사기라 그러고 인공 관절 수술. 수술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전 다 필요 없고 얘 무릎에만 있잖아요. 제 온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약 다 먹어봤지, 주사 다 맞아봤지, 병원에 뭐 좋다 그래는 병원은 다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항상 PT 받고 가면 메모를 해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3월 12일 날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 받고 가는데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냥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아예 그냥 통증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뭐지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뭐 앞으로 수업에 바라는 점 뭐 이런 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코치님 선생님한테 해라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냥 따라갈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고 제 마음은 정말 이곳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